91.8%.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까지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일본 단 2개 기업이 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반도체 부품 국산화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구매팀 48세 박상진 부장이 지난 5년간 느껴야 했던 가격과 납기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일본 기업 앞에서의 굴욕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2019년 그때처럼 일본이 다시 이 버튼을 누른다면 삼성의 최첨단 3나노 라인은 그 즉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멈추는 겁니다. 이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본의 보이지 않는 목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스스로의 운명을 되찾고 있는지, 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목격하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킬 결정적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목줄 91.8%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91.8%. 이건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을 겨누고 있던 보이지 않는 칼날의 숫자이자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아온 굴욕의 숫자입니다. 바로 일본이 독점해온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 점유율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거대한 인쇄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웨이퍼라는 하얀 종이 위에 머리카락 수만 분의 1보다도 얇은 초미세 회로를 수억 번 찍어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장인데 EUV 블랭크 마스크는 이 도장을 만들기 위한 원본, 즉 원판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원판의 품질이 단 0.1나노미터라도 흔들리면 그 뒤에 찍혀나오는 수십만 장의 반도체는 전부 불량품이 됩니다. 수십조 원짜리 생산 라인이 통째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생산 라인의 심장을 단번에 멈출 수 있는 그야말로 킬 스위치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절대적인 킬 스위치를, 대한민국 반도체 생명줄을 대체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바로 일본의 HOYA와 AGC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91.8%. 사실상 완전한 독점입니다. 이건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부르는 가격에, 그들이 정해주는 납기에 모든 것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삼성전자 구매팀의 박상진 부장이 있습니다. 올해 48세. 반도체 부품 수급만 15년을 해온 업계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난 몇 년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일본 호야와 AGC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듯 보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납기는 그들 마음대로입니다. 분기마다 다음 물량 공급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할 때면 그는 화면 너머 일본 담당자의 미묘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기다려라, 이메일을 보내면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보이십니까? 세계 1위 삼성전자의 핵심 부장이 부품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 굴욕적인 현실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부품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EUV 블랭크 마스크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건 생산 차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의 목줄이 사실상 일본의 손에 그대로 쥐어져 있었던 명백한 주권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도 일본이 블랭크 마스크 공급 중단 이 한마디를 선언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계는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91.8%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공포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경제의 대동맥을 상대방이 손에 쥐고 언제든 누를 수 있도록 허락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줄은 보이는 족쇄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는 웃으며 악수하는 뒤편에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차가운 손길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막강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에게 가격을 후려치고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고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진실, 2019년 7월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2019년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보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외교적 기습 공격을 당한 바로 그날입니다. 일본 정부는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세 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기습적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불화수소. 이름조차 생소한 이 화학물질들 때문에 세계 1위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이 통째로 멈출 수도 있다는 충격과 공포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연일 일본의 부당함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은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며 분주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억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더 근본적이고 더 뼈아픈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지만 사실은 심장에 칼을 댄 채 상대의 처분만 기다리는 인질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그 참혹한 진실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기능에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레이더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기에 들어갈 항공유를 공급할지 말지를 바로 옆 나라 경쟁국이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2019년 대한민국 반도체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의 방아쇠를 가장 민감한 순간에 우리를 겨눌 수 있는 경쟁자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건 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특정 정치인 몇 명의 실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특정 기업 한두 곳의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스템 전체의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단기적인 효율과 눈앞의 가격 경쟁력에만 매몰된 나머지 공급망이라는 국가 안구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던 지난 수십 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언제든 사올 수 있다는 그 안일한 착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48세 이충훈 부장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수율을 자랑하는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최첨단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여기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팀 회의 주제는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던 불화수소 재고가 얼마나 남았나? 대체할 수 있는 벨기에나 대만산 제품은 없는 건가? 이런 처절한 질문들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부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을 다루는 나노 기술을 가졌는데 고작 이 액체 몇 통 때문에 이 모든 게 멈춰야 한다고?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바로 이것이 당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맨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종종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치욕적인 경험은 대한민국에게 너무나도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술 독립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그 처절한 각성이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부장 자립, 즉 소재 부품 장비 독립을 향한 위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거대한 반격, 일본의 91.8% 철옹성 독점을 깨부수는 이 놀라운 도전은 바로 5년 전 우리가 겪었던 그날의 쓰라린 패배감과 깊은 절망 속에서 튀어온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버튼을 부수는 자, SNS 택의 반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방아쇠를 당겼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치욕이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 전체가 단 몇 개의 부품 때문에 멈춰설 수 있다는 공포를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치욕의 잿더미 속에서 물밑에서는 누구도 모르는 치열한 기술 독립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한 영웅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SNS 택입니다. 일본의 독점이라는 철옹성 닿던 그 견고한 성벽에 마침내 균열을 낼 준비를 마친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분기 양산 적용을 목표로 SNS택이 피와 땀으로 개발한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막바지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평가가 빠르면 바로 올해 1월, 아무리 늦어도 2월 안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달 혹은 2달 안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의 국산화 소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제가 이걸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독립전쟁이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돈의 흐름이, 거대한 부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이 2026년에는 약 4,4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시장은 2035년이 되면 무려 1조 9천억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4,400억이 불과 10년도 안 돼 1조 9천억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6.5%입니다. 16.5%. 여러분,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매년 16.5%씩, 그것도 10년 가까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이 황금알은 누가 독차지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단 두 기업, 호야와 아사히글라스가 91.8%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이 거대한 시장의 모든 과실을 독식해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부르는 비싼 값을 치르고 사다 쓰는 것 말고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처했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독점 구조가 마침내 깨지는 것입니다. SNS택의 상봉은 단순히 몇백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 비용 절감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경제적 독립 선언입니다. 일본이 원할 때마다 우리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그 킬 스위치의 전원 코드를 우리 스스로 뽑아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와 SNS택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기술 독립으로 확보한 돈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국내의 더 많은 협력업체에게, 이 땅의 더 많은 연구개발 인력에게, 그리고 새로운 장비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돈이 대한민국 안에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대한 선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 1월과 2월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하나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장의 주도권을 송두리째 가져오는 싸움. 일본의 보이지 않는 압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공급망 주권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서막. 그것이 바로 SNS택이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새로운 역사의 이름입니다. 네 번째 진실. 2026년 대한민국 반도체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망이나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역사가 바뀔 거라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국산 블랭크 마스크가 마침내 삼성의 최첨단 생산 라인에 투입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더 쓰는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올가매던 일본의 족쇄를 끊어내고 마침내 공급망 주권을 되찾아오는 위대한 독립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당시 삼성전자 구매팀의 48세 이정훈 부장은 일본으로 날아가 문자 그대로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가격을 10% 올리든 납기를 2달 미루든 그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의 심장인 반도체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회의실 풍경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 이정훈 부장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는 일본 공급사 담당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 오히려 우월한 위치에서 말합니다.
귀사의 제안도 좋지만 우리에겐 SNS 택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계약은 어렵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권의 힘입니다. 이제 삼성은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며 애타게 협상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가격과 납기를 우리가 주도할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크는 완벽하게 분산되고 협상력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확보한 협상력이 의미하는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가 경쟁력입니다. 반도체는 단 1원의 원가 차이가 수천억의 이익을 가르는 무자비한 전쟁터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가격을 단 5%만 낮춰도 거기서 발생하는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은 고스란히 차세대 공정개발, 즉 TSMC와의 피 튀기는 초미세 공정 경쟁에 투입될 강력한 실탄이 됩니다. 과거에는 일본에 지불해야 했던 그 비싼 비용이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SMC의 심장을 겨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풀고 원가 경쟁력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손에 쥐게 되는 건 2026년의 삼성은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박수만 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안주입니다. 이번 성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냉혹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2의 블랭크 마스크는 없는가? 제3의 불화수소, 제4의 포토레지스트는 지금 어디에 숨어 우리 시스템의 목줄을 노리고 있는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찾아내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승리에 취해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한다면 2019년의 악몽은 반드시 다른 얼굴로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위대한 독립전쟁의 승리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특정 국가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기술 패권 국가로 거듭나는 그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